신용장 거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입니다. 은행이 신용장이라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수출입자가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장은 절대로 수출입자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용장의 내용은 수출자가 선적 이행한 다음 신용장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면 선적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선적하면 선적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선적 후 은행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신용장과 일치하면 은행은 서류를 인수하고 선적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신용장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수입자는 은행으로 선적 대금의 결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수입자가 신용장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수입자에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수입자에게 신용장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오직 선적 서류가 신용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만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장의 특징 중의 하나인 추상성의 원칙입니다. 결국 신용장은 서류 거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수출자는 이러한 신용장의 허점인 추상성의 원칙을 어떻게 이용해서 사기를 칠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신용장 조건에서 수출자는 선적 이후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면서 매입 신청합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는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등이고 여기에 매입 신청서, 환어음, 수출 신고 필증이 추가됩니다. 수출자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FCL로 수출하는데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계약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집어넣습니다. 이때 컨테이너 기사님께는 함구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FCL 건은 VGM 신고할 때 중량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패킹리스트를 기초로 수출 신고하는 총중량과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돌멩이의 총중량은 일치시킵니다. 수출자는 컨테이너의 계약 물품이 아닌 돌멩이를 적입했지만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도록 발행합니다. 이후에 관세사무실로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를 전달하면서 수출신고 의뢰합니다. 관세사무실은 실제 화물을 검수하지 않으며 수출자가 제공한 서류를 기초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지 세관으로 전산신고합니다. 세관은 수출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산신고된 내용만으로 수출신고 수리해줍니다. 이를 서류 미제출권으로서 페이퍼리스라고 하며 수출에서 페이퍼리스는 자동 수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세관이 수출 신고를 받고 실제 화물을 검사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동일 제품을 수차례 수출한 수출자의 수출 신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물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및 수출 신고 필증의 내용은 모두 신용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자는 포워더에게 선적 부킹하고 부킹된 선박의 일정에 맞추어서 패킹리스트와 수출 신고 필증을 포워더에게 서류 제출 기한까지 전달합니다. 그러면 포워더는 수출자가 제공한 패킹리스트를 기초로 BL을 발행하고 출항적 항목록을 선사로 EDI에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워더를 비롯하여 선사 등 어떤 누구도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실제 적입된 화물과 패킹리스트의 물품 내역에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포워더 및 선사는 BL을 발행하는 운송인이며 운송인은 수출화주가 제시하는 서류를 기초로 BL을 발행하고 실제 화물의 검수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BL 전면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지약관이라고 합니다. 운송인은 운송에 특화된 회사로서 수출 물품의 하자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입자를 대신하여 선적 전 화물 검사를 절대로 대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수출자가 매입 신청할 때 필요한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및 수출 신고 필증 등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수출자는 선적 후 이러한 서류를 은행으로 제출하고 은행은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와 신용장 내용의 일치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리고 불일치가 없으면 선적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합니다. 은행 직원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선적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오직 서류만 봅니다.
그리고 수입지 개설은행 역시 수입자에게 신용장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자가 선적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수입지 보세구역에 도착한 화물이 신용장과 불일치되었다 해서 수입자가 신용장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의 인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때문입니다. 수입지 보세구역에 도착한 화물에 문제가 있으면 신용장이 아닌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과 일치하는 선적 서류를 인수하면 실제 화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은행으로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추상성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더에게도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BL 이면조항의 부지약관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출자가 남았지만 수출자는 선적대금을 지급받고 법인 폐업 처리하면 수입자가 클레임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돌멩이로 인한 컨테이너 데미지 발생 비용 및 화물 폐기 처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추상성의 원칙을 악용하는 수출자의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장에서 선적전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선적전 검사를 대행하는 대표적인 업체로 SGS가 있습니다. 수출자는 SGS가 발급한 선적전 검사 증명서를 은행으로 제출해야 선적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FCL권에서 사용 가능하고 LCL은 CFS에서 다른 회사 화물과 혼재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화물은 수출지 공항 창고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거의 99% 엑스레이 검사하기 때문에 수출자가 쉽게 사기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운송이 해상보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간단한 응원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듀트레이드 오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